세상에 백화점 오는데 몸빼바지에 공무신이라뇨. 아가 민우 노트북만 얼른 사고 가려고 했어. 밖에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래도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발 좀 가세요. 분노 조절이 안 된 박미현의 손가락은 한정순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했던 백화점은 순식간에 정적만 남았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알림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제일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충남 당진에 사는 75세. 한정수는 손자의 생일을 기념하러 서울 아들 집에 잠시 왔습니다. 10살. 민우가 학교를 마치고 불이게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노트북 사러 가요. 그래, 지금 가자. 태양같이 빛나는 민우의 얼굴을 보며 한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던 한정수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한 후 지팡이를 짚으며 다니기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길 내내 민우는 창유리의 손가락으로 게임기 모양을 그렸고 정수는 그 손가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허리춤 가방을 만져 보았습니다. 현금이 든 작은 봉투의 가장자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이. 생일은 오늘뿐이니까 마음 한켠이 포근해졌다가 또 한켠은 알 수 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백화점 정문이 열리자 냉랭한 공조바람과 유광 바닥의 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구두굽니가 잇따라 두드렸습니다. 한정수는 지팡이 끝을 조심스럽게 뒤었습니다. 몸빼바지에 헐거운 허리끈이 걸음을 따라 작은 바스락 소리를 냈고 고무신은 매끈한 바닥을 미끄러지듯 서쳤습니다. 절뚝이며 걷는 보폭을 민우가 천천히 맞춰주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는 부드럽게 움직였고 층간 안내음이 맑게 울렸습니다. 전자제품 코너에 들어서자 LED 스크린들이 일제히 다른 세상의 창을 열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그래픽 광고. 영상 속 밝게 웃는 사람들. 한정순의 눈동자에 잠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민우가 사고 싶다던 노트북과 게임기를 산 후 그것들을 품안은 민우의 모습을 보니 한정순은 흐뭇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걸어오는 몇 명의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에 붙는 트레이닝 세트. 반짝이는 운동화. 머리 위로 단정히 묶은 포니테일. 박미현과 백화점 문화센터에 같이 다니는 에어로빅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주르륵 매달려 있었고 손목에는 얇은 금팔찌가 햇살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 저 할머니 몸빼바지에 고무신 쉬는 거 봐, 어떡하니? 옆에 있던 어느 회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길이 일제히 정순에게 머물렀습니다. 팔꿈치로 서로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는 작은 장난 속에 미세한 경멸이 기류가 스며 있었습니다. 한정순을 알아본 박미현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침샘이 말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뺨에 뜨거운 기운이 올랐다가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만은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회원들 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외쳤습니다. 맞은편에서 에어로빅 회원이 정순과 민우를 지나쳐 박미현 에어로빅 무리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여기에요. 순간 시선들이 다가오는 사람을 보다가 그 옆에 서 있는 정순과 민우에게 시선이 모여졌습니다. 정순의 차림새는 몸빼바지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있었고 지팡이를 짚으며 절뚝이는 발걸음을 했습니다.
박미현의 귀에 피가 몰리듯 웅거렸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줘. 터스가 심한 에어로빅 강좌에서 항상 회장으로 군림해온 박미현은 시어머니인 한정순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박미현의 속도 모르고 순진한 민우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엄마다 엄마. 할머니하고 노트북 사러 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모른 채 하고 싶었던 박미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민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올라오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오늘 뭐 사러 오셨어요? 가벼운 친절의 포장지 아래 호기심과 평가가 불쑥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잘난 척하더니만 시어머니는 촌스럽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라가 친구들이신가 봐요. 한정수는 작은 미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공기 속에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백화점 오는데 몸빼바지에 고무신이라뇨. 박미현의 목구멍이 뻣뻣하게 잠겨 센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 노트북하고 게임기 사주러 왔어. 애 생일이잖아. 한정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향한 세상이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회원들 중 한 명이 비웃는 얼굴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가족이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나? 봐요. 그 말의 끝에 살짝 묻은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유리컵 긁는 소리처럼 귀에 닿았습니다. 박미현은 회색빛으로 굳어진 표정으로 억눌러 왔던 것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보기 좋은 삶의 벽면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흠집을 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낮고 날선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밖에서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쪽. 팔리니까 그래도 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발 좀 가세요. 조용하던 전자제품 매장에 일순 간단한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매대 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경쾌한 팝송의 박자가 삐끗 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매 사원의 손짓이 멈추고 손님들의 눈동자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한정순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민우가 놀라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눈에 엄마와 할머니가 멀어지는 장면이 비쳤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말해? 그의 작은 가슴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박미현의 머릿속은 브레이크가 고장나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습니다. 뺨으로 뜨거웠던 열이 이젠 머리끝으로 올라가 판단의 자리까지 태워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정순 앞까지 다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정순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된 박미현의 손가락은 한정순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순간 시끌벅적했던 백화점은 순식간에 정적만 남았습니다. 몸빼바지에 절뚝거리는 거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버려요. 한정순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버렸고 지팡이를 놓쳐 매끈한 바닥에서 퉁 하고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한 발 앞으로 쏠렸습니다. 허리와 고관절에 오래된 통증이 번개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주변 고객들의 숨이 멈춘 듯했고
곧 낮고 빠른 수군거림이 전파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가렸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가 이내 내렸습니다. 판매사원 한 명이 다가오다 멈칫했습니다. 개입해야 하나? 사적인 일인가? 그 일. 눈동자가 대리석 바닥을 급히 스쳤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다리 힘이 풀렸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몸에서 참지 못한 신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지가랑이가 서서히 오줌으로 젖었습니다. 아이는 이을 악문 채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끝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박미현의 손가락 힘이 한순간 약해졌다가 다시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회원들의 시선, 그들의 침묵, 빛나는 바닥, 허공의 카메라 렌즈 같은 눈동자들이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한정수는 몸 안쪽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침 같은 숨을 한 번 토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닫힌 눈꺼풀 안쪽으로 세상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준다 해도 내가 무너지면 아이가 다친다. 그녀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치욕과 분노의 덩어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버티자 그렇게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매장 스피커에서 안내 멘트가 울렸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여자 목소리가 할인 행사를 알렸습니다. 이질적인 그 친절함이 장면의 잔혹함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미현은 그 소리에 잠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원들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건 지나쳤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판매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은 허공에서 길을 잃은 듯 떨렸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고객분들이 박미현의 숨이 허탈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손나귀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정순의 머리카락에서 손이 떠나자 흩어진 잔털이 늦은 바람처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비틀리는 무게를 한 번 더 다리로 잡아내고 천천히 상체를 바로 세웠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도 심장 박동이 뛰고 있었고 그 박동이 발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울음 사이로 할머니에게 달려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떨렸습니다.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길을 냈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은 머리카락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입술 사이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아이의 어깨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박미현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어지럼증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눈이 회원들의 표정에서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한정수는 아직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지팡이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지팡이 손잡이에 손바닥을 얹는 순간 비로소 몸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표정인지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이가 중요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끄덕였습니다. 눈꺼풀을 한 번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박미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의 목소리가 매장벽에 아직도 붙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쪽팔리니까 그 단어가 되돌아와 뺨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회원들에게 애써 웃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방 깨져내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쇼핑백 손잡이가 띠걱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 이미 끝났어. 마음 한편이 웅크려 들었습니다. 한정수는 아이의 등을 다독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괜찮다. 할미가 누추하게 입고 와서 엄마가 곤란했나 보다. 모두 샀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졌습니다. 수금거림도 공기 속으로 희미하게 녹아들었습니다. 당황한 박미현은 회원들과 몇 마디 억지 인사를 나누고 정승과 민우에게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민우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목에 닿는 지팡이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이상하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아이는 눈물 자국을 손등으로 훔치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던 공포가 아주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백화점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낮게 겹쳤습니다. 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백화점 로비를 지나 택시 승강장으로 걸었습니다. 바닥의 빛은 여전히 화했지만 가슴속은 어둑하고 무거웠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먼저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다시 돌아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아직 조금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괜찮아. 정수는 아이 볼 손등으로 가만히 닦아주었습니다. 한정수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 잘했어. 집에 들어가서 손 씻고 옷 갈아입자.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고 잠시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그녀는 눈을 피한 채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박미현은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낮의 흔적이 어딘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삐뚤어져 있었고 탁자 위 물컵에는 손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양말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발을 조심스레 닦아 주었습니다. 그 작은 발이 움찔거렸습니다. 민우가 놀란 모양이야.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혀야 할 것 같다. 한정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한테 뭘 사주세요? 박미현은 화를 참는 듯 짧고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수는 물끄러이 박미현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신경이 날카로웠나 봐요. 민우 너는 얼른 가서 샤워해. 박미현은 진심일도 없이 건성건성 말했습니다. 박미현은 부엌에서 세수건을 가져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세탁기에 넣을게요. 그 말에는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안쪽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민우의 가방을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작은 봉투를 꺼내 아이의 필통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안에는 쥐어 모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수는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이건 할머니가 주는 용돈이야. 학교 다닐 때 필요하면서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찰나 아이의 눈동자에 다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안방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가 금세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양말. 끝이 조금 흘러내렸지만 고쳐 신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정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간다. 내려가서 전화할게.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강민우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 할머니랑 있고 싶어. 정수는 그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한정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금방 또 올게. 박미현은 그 장면을 잠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말 대신 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한 번 깊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겨우 붙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밀폐된 조용함이 정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유리문 속 흰머리가 어수선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속터미널은 오후에 소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커피 냄새와 튀김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행선지 표지판에 당진 두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자 다리가 묵직하게 아려왔습니다. 시간이 되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블록들이 점차 느슨해지고 콘크리트 사이로 빈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모욕적인 순간들. 한정수는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겠다고. 정수는 가방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닳아 가장자리가 하얗게 일어난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겨볼 펜으로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등본, 도장, 통장, 등기, 부동산, 김사장, 여행사 전화번호, 글자 하나하나의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 때까지 그녀는 글자를 한 번 더 덧그었습니다. 수첩 속 문장이 작은 모처럼 페이지에 박혔습니다. 버스가 당진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내려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터미널 간판 불빛이 초저녁 어둠의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지팡이를 힘주어 디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한 번 삐끗했지만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어둠과 적막이 맞아주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작은 형광등이 웅하고 떨며 켜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반쯤 접힌 이불, 구석에 놓인 전기장판이 전부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씻어 말린 그릇 2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물을 끓여 미지근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자 체온이 손바닥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롱 아래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닐에 싸둔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주민등록, 통장 사본, 오래된 도장, 등기권리 등 종이에서 습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하나하나 펼쳐놓고 다시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시기, 기부 목록 정리, 손자,
교육비 관리 계좌 따로 만들기. 볼펜 끝이 종이를 눌러 자국을 남겼습니다. 눌린 종이결을 손가락 끝으로 쓸어보니 마음도 함께 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눌린 자리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에 김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동네 재계약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가까웠습니다. 전화기는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급할수록 더 천천히 그녀는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을 머릿속에서 분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짧게 똑딱거렸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불쑥 낮의 장면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로비의 빛, 유광바닥, 사람들의 시선. 손끝의 뜨거움, 머리카락을 움켜쥐던 압박, 아이의 젖은 양말, 가리고 떨리던 작은 손, 가슴이 비수처럼 절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감각을 따라 울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을 깊이 감았다가 떴습니다. 호흡이 길어졌습니다. 싱크대 아래 서랍에서 야은 녹음과 박스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벽장 위에 올려둔 작은 상자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오래된 사진, 젊은 날의 도윤, 이제는 희미해진 흑백 현상지,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찍은 듯한 삐뚤한 사진들, 한 장을 꺼내 들자 오래된 먼지가 날렸습니다. 사진 속의 정수는 젊고 야무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안고 살았는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것만은 따로 천천히 묶었습니다. 밤은 깊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간적으로 대문을 건드렸습니다. 정수는 전기장판을 약으로 올리고 이불에 앉아 수첩을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항들 사이에 또 하나를 써 넣었습니다. 여행사 문의 유럽 9박 10일 글자를 쓰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덧붙였습니다. 선물이라고 말할 것, 그 말끝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웠습니다. 벌로 포장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벌은 쉽다. 그러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가 뿌리째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더 이상 자하게 두지 않기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잠깐 떨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 민우는 잘 자 아까. 미연이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다던데 오늘 그것 때문에 말다툼했네. 미안해. 제정신이 아니었대. 정순의 손가락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화면 위에 손끝 그림자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답했습니다. 한정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자라. 그 두 문장은 몸이 건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수많은 말이 숨었습니다. 물어야 할 것들, 묻지 않기로 한 것들, 받아야 할 사과, 받지 않기로 한 사과. 모든 것이 조용히 잠들어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빛이 번졌고 귀를 막으면 아이의 울음이 들렸습니다. 뒤척이다가는 다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컵 가장자리로 손톱이 스쳤습니다. 얇은 소리가 어둠에 퍼졌습니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 다시 한번. 가슴속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새벽적으로 기울 무력 정수는 겨우 몸을 이불에 눕혔습니다.
눈꺼풀 사이로 새벽빛이 아주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침 전기포트가 물을 데우는 소리가 방을 깨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밥 대신 미음을 데웠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도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그녀는 오늘 전화를 걸 순서를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부동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이 2번쯤 몰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아, 어르신 오래간만이네요. 정수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 나 좀 도와줘. 급한 건 아니지만 오래 끌 것도 아니다. 목소리의 결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사장은 잠깐 말을 고르고 차분히 받았습니다. 예, 언제든지요. 한번 뵙죠. 전화를 끊고 여행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럽 9박 10.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 출발 날짜 일정표 상담원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동안 정순의 말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정은 제가 조정하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빈 종이를 꺼내 큼지막하게 내 글자를 적었습니다. 손자 교육비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고 단단한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내 손으로 관리. 볼펜 끝이 종이에 박히는 감촉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 작은 감촉 하나가 마음 전체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어제의 모멸감이 오늘의 결심으로 바뀌어서 있었습니다. 흔들리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어둑하던 실내가 차츰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나가자 공기 속에 탁함이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창터에 손을 올리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끝내 주저앉지 말자. 오늘부터 다시 쓴다. 마음속 문장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캤습니다.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리기 전 방 한가운데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오래 버텨준 작은 집이 오늘따라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잠시만 나를 지켜다오.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남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팡이 끝이 마당 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햇살이 현관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정수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절뚝이며 걷는 보폭이지만 그 보폭이 오늘은 이상하게 곧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 준비된 문장이 다시 한 번 울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창문 사이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한정수는 식탁에 수첩을 펴고 어젯밤 눌러쓴 글자들을 다시 훔쳤습니다.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전화로 시작해 전화로 끝내면 됐습니다. 가족에게는 짧고 단호하게, 일에는 정중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됐습니다. 한정수는 휴대폰에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행사 상담 음성이 들리자 목소리를 낮추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9박 10일 패키지 상담하려고요. 성인 2명에 10살 아이 하나 총 3명이고요. 날짜는 유연해요. 출발일은 평일도 괜찮고요. 숙소는 시내 접근성 좋은 데로요. 상담원의 빠른 말끝을 끝까지 들은 뒤 그녀는 하나씩 짚었습니다. 경유 시간 너무 길지 않은 걸로요. 환불 규정도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곧장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 2번 아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도윤아. 9박 10일 유럽 여행 패키지가 싸게 나왔대서 알아보다 민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여행 선물로 줄 테니까 너 회사 휴가에 맞춰서 다녀와. 이거 여행사 번호야. 이 번호로 전화해서 너랑 미연이 시간 맞춰. 갑자기 무슨 전화 들어온다. 싸게 알아본 거니까 돈 걱정은 말고 여행사에 전화해봐라. 엄마 진짜야? 진짜지. 번호 문자로 보낼게. 오늘 안에 확정해. 그 톤은 단호했지만 사무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곧장 발송되었습니다. 여행사 번호, 담당자 이름, 패키지 코드 그 아래에 짧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확정되면 문서 보내라. 그날 저녁 여행사에서 일정표와 견적서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목요일 출발로 잡았어. 9박 10일 회사에는 휴가 얘기했고 그래 다녀와. 엄마도 같이 난 몸이 불편해서 못 가. 대신 가서 사진 많이 찍어라. 며칠 후 출발 날이 왔습니다. 톡으로 민우와 인천공항 사진이 왔습니다. 넓은 유리창, 수화물 카트, 밝은 미소, 박미현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다녀올게요. 고맙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비행기 6시간이 지나자 정수는 작업 때처럼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아들네 집을 보고 마음에 든다는 매수자가 있다는 부동산에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서 초안 보낼 수 있나요? 네. 네, 제명이 아파트 맞아요. 매수자 쪽 자금 확인되면 계약금 10%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계약서 초안 보낼 수 있나요? 네. 네, 제명이 아파트 맞아요. 매수자 쪽 자금 확인되면 계약금 10% 바로요. 잔금은 3개월 뒤에요. 특약은요. 잔금일에 매수인 입주 기존 세대는 잔금 당일 오전까지 퇴거 조건으로 넣어주세요. 네, 관리비 정산. 조항도요. 네, 고맙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문자로 계약서 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주소, 집원, 면적, 금액, 계약금 10%, 잠금일 3개월 후 특약란에는 그녀가 불러준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요. 사무실로 갈게요. 작은 지갑과 도장을 챙겨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의 유리문을 밀자 벨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김 사장은 의자를 빼며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먼걸음 하셨어요. 바쁘게 부탁해요. 오늘은 계약금만요. 서류 위에 이름을 쓰는 동안 그녀의 손끝은 놀라우이 많지 안정적이었습니다. 쓸 때마다 종이가 살짝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정순 획마다 결심이 박혔습니다. 매수인의 서명이 이어졌고 계약금이 이체되는 화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계약금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금일은이 날짜로요. 그날 오전에 가족이 나가고 오후에 매수인이 온다고요. 네, 특약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저렸지만 방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으며 한 번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진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반겼습니다.
그녀는 장롱에서 온몇 벌과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과 수첩, 약 봉투 몇 장 그 외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쓸어 담는 대신 놓아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방 한가운데를 돌아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곧바로 지역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내놓으려고요. 금매는 아니고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선에서요. 임차 무의도 받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매물 등록할게요. 밤이면 여행사의 단체 메시지에 투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유럽의 광장 미술관. 앞에서 포즈를 취한 두 사람. 노을빛이 흐르는 강변. 도유는 짧고 환난 문장을 남겼습니다. 엄마 민우랑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고마워. 정수는 답을 짧게 보냈습니다. 그래, 즐겨라. 새벽이 올수록 그녀의 일정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등기 쪽 서류 확인, 잠금일 관리비 정산 기준, 우편물 이관 신청. 누군가 곁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미리 맞물렸습니다. 그 사이사이 그녀는 민우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손, 얇은 손목, 골목에서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이 떠오르는 장면이 한 번씩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앞으로만 갔습니다. 출발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이 귀국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뒤에서 삐걱거렸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 그래, 집에 가라. 피곤하겠다. 응, 엄마 고마워. 그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복도를 걸어갈 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여행의 여운이 아직 어깨에 걸쳐 있었습니다. 현관 앞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정적이 맞아 주었습니다. 공기가 비어있는 방처럼 울렸습니다. 아이가 먼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가 멈췄습니다. 박미현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겉봉에는 검은 볼펜으로 간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보아라.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 사본과 특약 페이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례적인 문구 사이로 굵은 밑줄이 그어진 두 줄이 눈에 박혔습니다. 계약금 10% 수령. 완료. 잠금일 3개월 후, 잔금일 오전 기존 세대 퇴거 잔금일 오후 매수인. 입주. 그리고 그 뒤에 짧은 메모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낯익은 손글씨였습니다. 3달 뒤 사람 들어온다. 그 전에 나와라. 엄마. 숨이 막히는 듯한 고요가 방을 채웠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종이가 조금 굽겨졌습니다. 그의 목젖지 위아래로 2번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이걸 박미현은 소파 등받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공항에서 들고 온 기념품 가방이 발목에 툭 부딪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다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백화점. 그날 미세한 현기증이 뒤통수를 스쳤습니다. 그 시각 당진의 작은 집에는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 앞에는 우편물 이관, 신청 완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망한 공기는 깨끗했고 바닥은 비질한 자국이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정순의 발자국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정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또 걸며 하루를 쟁걸음으로 엮고 있었습니다. 네, 잠금 일전에 점검 한 번 더요. 네. 계약서 원본은 등기로요? 저녁이 내리자 휴대폰 화면이 잠깐 빛났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집이 맞지? 3달 뒤에 사람 들어온다. 그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해. 엄마 왜? 이렇게까지 도윤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목소리의 결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한평생 너를 키우려고 고생했어. 백화점에서 미연에게서 망신을 당한 뒤에 생각했지. 내가 잘 꾸미고 세련되어야 나를 시험이 취급해 주겠구나. 엄마 글찮아도 그것 때문에 미연이하고 한바탕 했었어. 잠시 자기가 미쳤었나 보다고. 그날 사과 들렸다고 하던데. 아니야. 사과. 그래. 건성건성으로 확인했지? 미안해. 엄마 내가 대신 더 사과드릴게. 집 좀 어떻게 해봐요? 아직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미의 마음은 안중에 없는 아들과 통화하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놓고 나서도 한동안 화면은 환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엎어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이 창틀에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지팡이 손잡이를 한번 쓸었습니다. 거칠지 않았습니다. 둥글고 단단했습니다. 잡으면 버틸 수 있는 촉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안에서 오래된 분, 교육비 계좌, 이름이 붙은 것들은 모두 도착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났다가 멎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짧게 났다가 멎습니다. 문이 열린 거실로 저녁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봉투를 입고 난 침묵이 집 안구석구석에 엉겨붙었습니다. 공기는 가벼웠지만 가슴은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나 봐. 박미현은 어딘가 초점 이은 눈으로 식탁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박미현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여행 보내주셨잖아. 그걸로 마음 풀어주신 줄 알았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도윤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게 튀었습니다. 도윤은 다그듯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기억해. 백화점에서. 그거 엄마 평생 못 잊는다. 박미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박미현은 떨리는 숨 사이로 말했습니다. 미쳤었어. 체면에 눈이 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갑자기 집을 파시는 건 우리한테. 말이라도.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들썩였습니다. 도윤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말했지? 3달 뒤에 나가라고. 말은 짧았지만 그 사이로 수십 년의 서운함이 들고 났습니다.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명과 자책이 뒤엉켰습니다. 탁자 위 물컵의 진동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가만히 서 있다가 아빠 소매를
잡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지금 가면 안 돼. 도윤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온기가 살을 파고 들었습니다.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미현이 먼저 몸을 낮추었습니다. 박미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우야, 지금은 늦었어. 내일 학교.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서 말할래? 엄마가 미안하다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나 할머니 손잡고 싶어. 아이의 말이 방의 균열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놓친 말을 아이가 건넸습니다. 부끄러이 가슴을 쳤습니다. 미연은 허벅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톱 자국이 옅게 남았습니다. 도윤은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바닥을 긁는 소리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통화 목록이 빽빽했습니다. 마지막 통화의 이름이 아직도 빛났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부터 생각하자. 당장 찾아가도 문을 안 여실 수 있어? 박미현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멈췄습니다. 표정이 무너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박미현은 스스로를 겨우 추슬러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드릴게. 제대로 핑계 없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집 정리해야 하잖아. 도윤은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민우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꼭 만나러 가자. 근데 차근차근 하자. 주소부터 알아야 해. 민우는 코끝을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약속해. 꽃가. 다툼은 눈물로 꺾였고 눈물은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가장자리는 아직 붉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말들은 미쳐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공중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살풍경한 침묵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박미현은 휴대폰을 들어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말풍선들이 가볍게 오르내렸습니다. 몇 시간 전 여행 사진에 달린 하트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 아래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백화점 그날 이후 다들 말이 많아 얼굴이 화끈했다가 곧 싸늘해졌습니다. 박미현은 화면을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현은 타 이르듯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일이야? 내가 풀어야 해. 도는 봉투를 다시 펼쳤습니다. 특약 문구를 또렷이 따라 읽었습니다. 잠금 퇴거 입주 칸마다 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3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지도 않았습니다. 매무새를 다시 고치듯 마음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귀를 열고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가루가 묻은 필통, 구겨진 그림, 낡은 사진 한 장, 할머니와 함께 찍은 놀이터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사진을 앞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민우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여드릴 거야? 도윤은 현관으로 가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뒷꿈이 다른 운동화를 문 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박미현은 옷장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화려한 옷들 사이에서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박미현은 스스로를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꾸미는 건 나중에 지금은 사람답게 밤이 내려왔습니다. 창밖에 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집 안등도 켜졌지만 밝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빛의 모양만 바뀌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겹쳤습니다. 겹친 자리마다 바스라진 자존심과 미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섰습니다. 말하려고 미처 못한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도윤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가. 민우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맞닿았습니다. 작은 기도가 손바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미현은 그 옆에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박미현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잠을 잤습니다. 얕은 잠, 깊은 반성, 깨어있는 꿈이 한 방에 얽혔습니다. 균열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균열으로 새벽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벽바람이 커튼을 밀었습니다. 균열로 스며든 바람이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마음이 이불 대신에 말했습니다. 도윤은 이른 아침 휴대폰을 쥐고 현관에 섰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준비됐지? 민우는 배낭을 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러 가. 박미현은 야은. 박미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묻고 내가 먼저 사과할게. 첫 전화는 터미널 근처 우체국이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벽처럼 매끈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동네 부동산이었습니다. 한정순이라는 이름의 김 사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김 사장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진 집은 정리하셨고요. 전에 반지하 월세 문의하신 기록이 있어요? 주소는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박미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현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락처라도 부탁드려요. 김 사장은 한숨을 죽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제가 뭐라 하긴 어렵고요. 대신 그 동네 통장님 번호 드릴게요. 작은 끈이 다른 끈을 불러왔습니다. 동네 통장에 거친 숨이웃의 망설임. 시장 떡집 아주머니의 기억 배달 기사님의 짧은 대답 퍼즐 조각이 느리게 맞춰졌습니다. 작은 월세 2층 창이 좁다. 그곳에 윤곽이 마음속에 그려졌습니다. 택시는 낮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벽돌담이 물러났습니다. 골목어 흰 페인트가 벗겨진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우편함 옆에 작은 화분 하나. 퉁이에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계단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안쪽이 잠잠했습니다. 긴 숨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철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문틈이 열리고 익숙한 눈매가 보였습니다. 정순의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박미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미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우가 배낭을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민우는 애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정수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한정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여긴 왜 왔니? 도윤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말들이 서로 엉켜목에서 막혔습니다. 그는 겨우 소리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한 번만. 박미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마가 철문에 닿을 듯 낮았습니다. 박미현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럴 일 없어요? 제 입으로 다 사드릴게요. 뭐든 하라 하시면 할게요. 문 앞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허영과 무심히, 미안함과 두려움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동시에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쳤느냐? 가슴속 문장이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민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이 문틈을 더듬었습니다. 민우는 눈물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 사진 가져왔어. 우리 같이 찍은 거 보여주고 싶었어? 정순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한정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말로 바뀌는 일 아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애써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한 조건 뭐든 따를게. 우리 다 할게. 보여드릴게. 박미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미현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만 뵙고 물러갈게요. 대신 다시 오겠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고양이 우음이 짧게 났다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아주 조금 더 열어 민우의 얼굴을 한 번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붉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은. 한정수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시간 필요하다. 다음에 해. 철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안쪽에서 철하고 잠겼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민우는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민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올 거야. 약속. 도윤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미현은 계단 난간을 잡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자라던 자리에서 결심이 돋아났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날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새 사람의 그림자가 골목 끝까지 길게 겹쳐졌습니다. 바람은 뒤에서 등을 밀었습니다. 다음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바람은 뒤에서 등을 밀었습니다. 다음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대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주말마다 문 앞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뜨끈한 미역국이었고,
한 번은 손편지와 꽃이었고 또 한 번은 민우가 직접 그린 그림과 학교 알림장이었습니다. 철문은 늘 절반만 열렸고 한정순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만 남고 문은 닫혔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날들은 길었고 길수록 각자의 숨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비리던 토요일 문은 조금 더 열렸습니다. 도윤은 축한 우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 박미현은 두 손으로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직접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시고 아니면 돌려보내셔도 괜찮아요. 민우는 배낭을 꽉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숙제도 가져왔어. 할머니 앞에서 읽을래. 한정수는 세 사람을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젖은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사슬을 풀지 않은 채 문을 한 뼘 더 열었습니다. 문 앞 처마 아래에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빗소리가 말을 눌렀습니다. 도윤은 움찔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 한 달 동안 생각했어. 변명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못했어. 백화점 그날도 그전에도. 박미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치게 했어요. 체면에 갇혀 살았고요. 어떤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민우는 종이 뭉치를 꺼내더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에게 제일 소중합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나는 안 무섭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한정수는 고개를 들어 회색 하늘을 보았습니다. 길게 눌러두었던 말이 입술로 올라왔습니다. 한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도윤의 어깨가 곱게 섰습니다. 박미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정수는 하나씩 잘라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요양원 자원 봉사해라. 손자 교육비는 내가 직접 관리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 셋이 살 월세 집은 내가 알아봐주마. 말이 끝나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려 애었습니다. 도윤은 잠긴 목으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박미현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미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약속 지킬게요. 변명하지 않고 봉사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주말에 같이 갈래? 할머니랑 같이. 한정수는 민우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겁과 결심이 함께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얹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사람은 날로 보여준다. 도윤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메웠던 빈칸들이 부끄러움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미현은 처마 끝 물방울 소리에 맞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만에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수는 사슬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김치의 온기가 손바닥을 덮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 요양원 앞에서 보자.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약속. 도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한정수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다녀온 다음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철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빗소리를 듣는 숨이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내려오며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마음들이 비에 씻겨 윤이 났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거쳤습니다. 골목 입구에 낮은 햇살이 번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9시라는 문장이 세세등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요양원 앞마당에 넓은 햇살이 번졌습니다. 이슬에 젖은 잔디가 신발 밑창에 살짝 들러붙었습니다. 한정수는 지팡이를 가볍게 짚고 서서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도 고르며 오늘을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미소로 맞았습니다. 간호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시죠? 오늘은 식사 보조와 산책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윤은 어깨를 한번 툭 쳤습니다. 헐떡이듯 하품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현은 손등의 반지를 한번 만져보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눈가에 피곤이 얇게 번졌습니다. 박미현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민우는 배낭에서 색연필과 작은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강민우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시간은 어딘가 버벅거렸습니다. 도윤의 장갑 낀 손은 숟가락을 줄 때마다 어색하게 떨렸고 밥알은 자꾸 접시 밖으로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인 어르신이 미안하다고 눈짓하자 도윤은 허둥지둥 수저를 다시 맞췄습니다. 박미현은 앞치마 끈을 매다가 매듭을 2번 풀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흘러내려 손등으로 쓸어 올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말끝에는 죄송해요가 습관처럼 달렸습니다. 식사 보조가 끝나고 복도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미현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으실게요. 제 팔 잡으세요. 어르신의 손이 자신의 팔에 얹히자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볍고 또 묘하게 무겁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발끝으로 전해지는 느린 리듬의 박자가 작고 어긋났습니다. 숨은 짧아지고 미소는 얇아졌습니다. 도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밀었습니다. 고윤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창밖 공기 좋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 대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어느새 휴대폰으로 가려는 찰나 정순의 그림자가 옆으로 스쳤습니다. 눈빛을 마주친 도윤이 천천히 기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면 민우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바짝 다가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또박또박 음절을 씹어있고 모르는 글자는 잠깐 멈춰 눈을 굴려가며 스스로 해냈습니다. 구석자리에 어르신이 손등을 떨며 웃자 미우는 즉시 색연필을 꺼내 작은 꽃을 그려 건넸습니다. 강민우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꽃이에요. 잘 간직해주세요. 어르신은 주름진 손에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정수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되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정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잘한다. 우리 아가 점심 무렵 봉사자 휴게실에 종이컵 커피 냄새가 번졌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두어 펴며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네. 허리도 아프고 박미현은 물병을 잡고 크게 한 모음 마신 뒤
모르게 깊은 숨을 뱉었습니다. 박미현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런데 조금 무섭다. 실수할까봐의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수해도 된다. 대신 다음엔 덜하면 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손마사지와 노래 시간이었습니다. 박미현은 처음이라며 크림을 덜어 손바닥에 얹었습니다. 망설임이 더해져 동작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르신의 갈라진 손등을 문지르다 문득 멈췄습니다. 주름 사이에 낀 비누 냄새와 햇빛.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박미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시네요. 도윤은 노래책을 들고 박자를 맞췄습니다. 나와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민우는 중간중간 박수를 치며 앞줄로 뛰어다녔습니다. 강민우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요. 해가 기울 쯤 첫날. 봉사가 끝났습니다. 간호사는 체크리스트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치고 정말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 배워요. 박미현은 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작은 기침을 하며 어깨를 툭 털었습니다. 민우는 현관 쪽으로 뛰었다가 다시 돌아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요양원 앞내 사람은 짧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했어? 박미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엔 더 잘할게요. 어머님.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또 올 거야. 정수는 그 얼굴들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한정수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다음 주에도 제 시간에 와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미현의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단체방에 사진을 올릴까 망설였습니다. 봉사 다녀온 몇 글자와 하트, 손가락은 잠깐 멈췄다가 결국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면 속 미소는 정갈했습니다. 그러나 심장 속 어느 부분은 아직 닿여 있었습니다. 조유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섞었습니다. 피곤은 사실이었고 내일의 일도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미우만이 조수석에서 그림책을 펼쳐들고 오늘 만난 할아버지 이름을 툭툭 되뇌었습니다. 정수는 창밖 어둠에 비친 사람의 윤곽을 보았습니다. 앞좌석의 어깨는 조금 내려가 있었고 뒷좌석의 아이는 반짝였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의 모양이 어렴풋이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오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려면 더 깊은 데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말보다 손, 하루보다 날들이 필요했습니다. 한정수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행 연습이다. 진짜는 다음부터가.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요양원 복도의 발소리가 익숙해졌고 손에 남는 로션 냄새도 낯설지 않게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작이 둔해지는 대신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 깊이가 마음을 데웠습니다. 아침 배식 시간 도유는 장갑을 끼고 수저를 맞추었습니다. 손이 덜 떨렸습니다. 맞은편 어르신이 그를 올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가. 도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에서 말이 걸려 나왔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복도 산책에서 휠체어가 문턱에 걸렸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뒤로 물리고 다시 밀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르신의 야른 손이 그의 손등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 손 우리 아들 손 같네. 도윤은 눈을 내리았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무심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전화 몇 번을 넘겼던가? 그 장면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생활실 구석 박미현은 손 마사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로션을 덜고 마른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굳은 살과 핏줄의 방향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어르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인가? 미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네, 그럼 알겠네. 시어머니는 말이야. 손이 먼저 늙는 법이지. 한마디가 가슴을 베웠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그 손을 못 봤어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에 둥글게 맺혔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빼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 맨살로 더 깊이 문질렀습니다. 따뜻하시죠? 그 말이 이번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 민우는 그림책을 읽다 말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색연필로 종이컵에 작은 꽃을 그려 붙였습니다. 이건 각자 이름표예요.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이름을 더박이듯 적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그 말끔히 탁한 마음을 한 칸씩 씻어냈습니다. 점심 후 도윤은 창고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선반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빌려 조심스럽게 못을 받고 받침을 보강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손재주 있으시네요.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있던 건 잘 못 챙겼네요.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집은 벽이 아니고 사람이다. 뒤늦게 떠오른 문장이 가슴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왜 모든 것을 팔아버렸는지 문장처럼 또렷해졌습니다. 멈추게 하려 했구나. 우리를 해질녘 생활실 TV 옆에 놓인 작은 상자에서 편지 묶음이 나왔습니다. 반성 스티커가 붙은 우편들이었습니다. 수치인 불명, 붉은 글자가 타인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박미현은 그 봉투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나도 그날 어머님을 수치인 불명처럼 대했지?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순을 찾았습니다. 정원 벤치 노을빛이 기울었습니다. 정수는 지팡이를 무릎에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달려와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름표 만들었어? 다들 좋아했어.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가 제일 크다. 도윤과 미연이 마주섰습니다. 도윤이 먼저 허리를 굽혔습니다. 엄마 한 단어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더 낮았습니다. 엄마가 왜 집을 파셨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멈추질 않아서 엄마가 멈추게 하신 거지. 정순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미현은 두 손을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변명 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손을 못 봤어요. 오늘 보았어요. 늦었지만 배우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곧게 떨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 민우의 숨결이 번갈아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날로 말한다. 짧은 문장이 한 번 더 박혔습니다. 그 뒤에 야무진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 잘했다. 근데 내일도 그렇게 해라. 모레도 내년에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5 동안 빠지지 않을게. 박미현도 곧장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요. 빠지지 않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민우가 정순의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계속 올 거야. 정순은 그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상처의 주변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푸르게 식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야은 봉투 하나를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월세 집 2곳 받았다. 계약은 다음 주에 같이 가자.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로. 정수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말 아껴라. 내일도 오면 된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그 두 표정이 한 얼굴에서 교대로 번졌습니다. 정원 나무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결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손과 발과 날들로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토요일 아침의 발소리는 요양원에 익숙해졌습니다. 도윤은 휠체어 손잡이를 조심스레 밀었고 미연은 갈라진 손등에 로션을 덧바르며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민우는 이름표에 작은 꽃을 그려 붙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효심이라는 단어가 아이의 걸음에서 자연히 배웠습니다. 세 사람의 숨이 어긋나지 않았고 약속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월세집 계약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큰 것은 바라지 않았고 서로가 머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녁이면 민우가 책을 읽고 도윤이 설거지를 하고 미연이 내일의 반찬을 챙겼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한정수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붉은 빛이 얇게 번졌습니다. 한정수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다시 사람답게 사는구나. 분노로 시작된 여정은 마침내 구원으로 닿았습니다. 사과는 말로 끝나지 않았고 용서는 날들로 증명되었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바람은 커튼 끝을 한번 스치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조용한 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손길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